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2015년도 5회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열 처리 방법 중에서 표면 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표면 경화법이라고 하면 공작물, 가공물의 겉표면을 조금 겉표면만 달군 다음에 담금질 시켜서 표면만 경도와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연성 재료를 표면만 경도 강도를 높이면 겉에는 단단한 강도를 높인 특징을 살릴 수가 있고 안쪽에는 살짝 연한 금속이 재료가 되어서 겉표면과 안쪽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 경도를 높이면서 같이 인성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열처리 방법이죠. 표면 경화법은 침탄법이 있고요. 그리고 질화법, 그리고 고주파 경화법이 있습니다. 항온 열처리법은 전체를 제품 자체 전체를 열처리하는 일반 열처리죠. 항온 열처리. 그래서 표면 경화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같은 조성의 강제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담금질해도 그 재료의 굵기나 두께 등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담금질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담금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는데 질량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튀김을 하면 돈가스를 튀긴다고 해봅시다. A라는 돈가스는 크기가 좀 작아서 같은 시간을 해도 충분히 다 안쪽까지 다 튀겨져요. 근데 B라는 돈가스는 엄청나게 커서 얘를 튀김에 같은 시간을 넣으니까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아직도 익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태를 질량 효과라고 합니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열처리가 겉에는 열처리가 잘 되는데 안쪽은 열이 끝까지 미치지 못해서 열처리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질량 효과는 안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 효과의 개념 꼭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탄소강의 표준 조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탄소강의 표준 조직이라고 하면 FE, FE3C 상태도에 나와 있는 조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라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펄라이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시멘타이트, 그리고 레데뷰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오스테나이트, 감마철, 그리고 델타철 이렇게 여러 가지 요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투르스타이트는 열처리에서 나오는 조직입니다. 담금질하고 뜨임했을 때 나오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표준 조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양끝을 고정한 단면적 2제곱센티미터인 사각봉이 온도 마이너스 10도에서 가열되어 50도가 되었을 때 재료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물어봤죠. 열응력이라고 하면 E는 시그마는 열응력 시그마는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인데 이 입실론이 열을 받게 되면 변형률이 반야입니다. 2 곱하기 선팽창계수 곱하기 나중온도 빼기 처음온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은 탄성계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24 기가파스칼, 그러니까 기가라는 얘기는 10의 9제곱을 기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팽창계수, 알파가 선팽창계수입니다.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곱하기 나중온도, 나중온도가 50도가 나중온도죠. 빼기 처음온도, 마이너스 10도가 처음온도래요. 그쵸? 얘를
계산해 보면 1728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엄청 많죠. 네, 얘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메가는 10의 6제곱이 메가죠. 그래서 17.28 메가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냥 파스칼이고요. 그래서 17.28 약 17.3 메가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나사의 리드 공식 엄청 많이 했죠. 그쵸? 리드는 n 곱하기 p 3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표준기어의 P치점에서 이 끝까지의 반지름 방향으로 측정한 거리. 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기어의 2가 이렇게 있죠. 근데 피치 원점은 1.3선으로 그리죠. 피치 원점을 기준으로 이 끝과 피치 원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이 끝 높이라고 하죠. 이 끝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얘를 문자로는 어덴덤이라고 하죠. 이 값은 모듈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와 피치원까지 거리를 이 뿌리 높이라고 하죠. 이 뿌리 높이, 얘를 디덴덤이라고 하고요. 얘의 수치값은 1.25 곱하기 모듈과 같죠. 그래서 전체 이 높이는 어덴덤 더하기 디덴덤 총 이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모듈 더하기 1.25 모듈이에요. 그래서 2.25 모듈이 전체 이 높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6번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쳐질 때 선의 우선순위 외숨 절중 무취죠. 그래서 외형선 그리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치수 보조선. 그래서 외, 숨, 절, 중, 무, 치 꼭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 선들이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막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 겹쳐질 때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외형선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 물체의 바깥 부분, 물체의 형태를 나타내니까 가장 중요한 그림이죠.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품번 3번 벨트 풀리를 이야기하죠. V벨트 풀리는 KS 규격품 중에서 그 두께가 가장 작은 것이다. 지금 보면 3번은 A형 풀리라고 해 있죠. 가장 작은 두께를 가진 건 M형이 가장 작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아니고요. 2번 4번 부품은 스퍼 기어로서 피치원 지름은 62mm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 기어는 요거죠. 그쵸? 기어를 나타내는 부품이 맞습니다. 근데 피치원 지름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공식을 알 수 있죠. 피치원 지름 D는 모듈 곱하기 기어의 이수예요. 근데 여기에 써 있죠. 모듈은 2고 기어 이수는 31개래요. 그러면 2 곱하기 31을 한 62mm가 바로 피치원 지름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3번 부품은 이거죠. 롤러 베어링 여기 있죠. 그래서 사용되었으면 안찌름 치수는 15mm 했는데 6403이 안찌름 번호였어요. 그러면 베어링 번호였어요. 얘를 두 가지로 쪼개서 64는 베어링 계열기호고 03이 안찌름 번호인데 안찌름 번호가 03이란 얘기는
15mm, 안지름이 15mm라는 얘기가 맞죠, 그쵸? 그래서 안지름 치수는 15mm가 맞는데 베어링 이름이 롤러 베어링인지, 롤러 베어링이 아니고 볼 베어링이죠. 베어링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축과 스파기어는 묻힌 핀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평키로 되어 있죠. 평키로 고정되어 있고 핀은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끝에 핀은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4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결 표시 기호가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을 보면 표면의 결은 연삭으로 제작한다. 그래서 가공 방법에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그라인딩. 다음 R1 RA 산술기압 평균은 1.6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RY 6.2 마이크로미터까지로 제한한다. 써져 있죠. 됐고요. 그 다음 3번 투상면에 대략 수직인 줄무늬 방향, 여기 기호이 되었죠. 다음 샘플링 길이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볼까요? 기어 가공에서 창성법에 의한 가공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인벌루트 치형을 정확히 가공할 때 창성법을 쓰는데요. 창성법이라고 하면 호브에 의한 가공, 그리고 레크 피니언 커터 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형판에 의한 가공은 창성법이 아니죠. 그냥 형판에 의한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3번 보죠. 지름이 50mm인 연강을 선반에서 절삭할 때 주축을 200rpm으로 회전시키면 절삭 속도를 물어봤죠. 절삭 속도 공식 1000분의 파이 dn이죠. 그래서 보면 1000분의 파이는 3.14 쓰고 선반에서 d 값은 공작물의 지름 50, 그리고 회전수는 200rpm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31.415 정도가 나옵니다. 31.4 정도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수나사를 가공하는 공구. 우리가 수기가공, 손다듬질 가공에서 수나사를 가공하는 공구를 다이스라고 하죠. 그런 다음 암나사를 가공하는 공구는 탭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4번 연삭숫돌의 표시 방법 중 60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앞에 W에 있는 화이트 알루미나라고 해서 숫돌 입자의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60은 입도,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K는 결합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호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형태, 숫돌의 형상을 이야기하고요. V는 비트리파이드 결합제라고 해서 결합체가 아니고 결합제죠. 그래서 정답은 60을 물어봤으니까 입도가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마그네슘과 규소 등의 산화물과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소결한 절삭 공구 재료는 물어봤습니다. 세라믹 공구를 이야기하죠.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세라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면 도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도자기가 바로 산화 알루미늄 분말 세라믹이거든요. 그래서 강도 경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깨지기 쉬운 성질. 도자기도 땅 치면 깨지기가 쉽죠. 취성이 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공구 재료 중에 하나인데 취성이 조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죠. 46번 볼까요? CNC 선반에서 증분지령 어드레스, 우리가 절대좌표가 있고 상대좌표가 있죠. 절대좌표는 원점, 프로그램 원점이나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원점을 쓰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값을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상대좌표, 증분좌표 같은 경우는 공구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얼마나 가느냐를 이야기하죠. 증분지표, 절대좌표의 지령은 x, z로 하는데 CNC 선반에서요. 증분지령은 u, w로 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CNC 선반의 프로그램에서 자동 원점 복귀를 나타내는 준비 기능은 이라고 했어요. 하나씩 보면 자동 원점 복귀는 당연히 G28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28 U0 W0 원점 복귀를 해라. 상대 좌표를 썼네요. 지금 현재 공구가 있는 위치에서 바로 자동 원점 복귀를 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공작물 좌표계 설정, X150에 Z150으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 주축 최고 속도 지정 2800rpm까지가 주축 최고 속도로 지정한다. 다음 T0100 1번 공구를 불러와라. 됐죠? 그럼 G96 절삭 속도 일정하게 제어하고, 그 절삭 속도는 180m/min, 그리고 주축 정회전을 해라. 그리고 G00 급속 이동을 해라. X62와 Z2, 여기 점이 빠졌습니다. 급속 이동을 해라. 급속 이동을 하면서 1번 공구를 1번 보정값을 집어넣어라. 그렇죠? 뒤에 1번, 01번 보정 번호가 바뀌었죠. 다음 M08 절삭률을 ON, 시작해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51번도 보겠습니다.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G코드로 적합한 것은, 여기 M42는 빼도 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XZ 값이 100 넘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S 값이 정해져 있고 1번 공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하는 G50 코드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좌표계도 설정하고 최고 속도도 같이 설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지름 10mm인 엔드밀을 사용해서 외측을 가공했더니 측정값이 62파이가 되었다. 가공 치수를 61.5로 가공하려면 보정값을 얼마로 수정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지금 가공을 하니까 62래요. 파이 62. 그쵸? 근데 얘를 파이 61.5로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61.5 0.5만큼 더 깎아야겠죠. 근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0.25만큼 더 줄여야 되고요. 반대쪽 부분도 이쪽만큼을 0.25로 더 줄여야지 총 0.5가 줄여서 61.5가 되겠죠. 그럼 보정은 엔드밀은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얘를 왼쪽으로 0.25만큼 더 마이너스 값을 해서 왼쪽으로 0.25만큼 보정을 해주면 얘가 한 바퀴 돌면서 반대쪽도 0.25를 깎아서
최종 빨간색 원처럼 61.5가 맞춰지겠죠. 그러면 현재 보정값 5라는 보정값에서 마이너스로 0.25만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쵸? 보정을 넣어주는 거죠. 그 값이 4.75가 되겠죠. 4.75 값을 넣어주면 엔드밀이 왼쪽으로 0.25만큼 움직여서 한 바퀴를 돌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61.5라는 네, 제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A에서 B로 가공하는 CNC 선반 프로그램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A에서 B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방향이 되죠.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면 G02 코드를 씁니다. 그렇죠? G02를 집어넣고 도착점을 찍어주는 거죠. 도착점이 여기 B점이니까 네, X 몇이죠? 50. X는 지름값을 그대로 써주죠. 50점. Z 프로그램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만큼 가는 것이죠. 이만큼 가니까 Z-10 그리고 R 값을 줘야겠죠. 라운드 값 여기 써있죠. 10 점을 꼭 써줘야 됩니다. 다음 PD 값을 줘야죠. PD 값은 아무렇게나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거하고 맞는 것이 2번이 있겠네요.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N90 블록을 실행시킬 때 주축 회전수는 몇 RPM인가 라고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주축 회전수를 물어봤죠. 회전수 구하는 공식에는 파이 D분의 1000 V죠. 그쵸? 여기 해설에 V가 없죠.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파이는 3.14고 D 값은 공작물의 지름인데 여기에 있죠. 그쵸? 여기에 지금 급속이동으로 해서 X값을 보내준 다음에 G01로는 X값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X50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X50 위치에 있는 지름 50이 되겠고요. 다음 1000 곱하기 V값 절삭 속도 일정 제어가 들어가 있고 그 절삭 속도 값은 157 m/min이래요.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999.49 이렇게 나오는데 약 1000 정도가 됩니다. 뭐 G50이 없으니까 주축 최고 속도를 뭐 지정하진 않았으니까 그건 확인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머신링 센터에서 작업 평면이 YZ 평면일 때 G19 코드를 쓰죠. G17 코드는 XY 평면, 그쵸? 다음 G18 코드는 ZX 평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YZ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